실종 한 달여 만에 완도 송곡 선착장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내일 오전 인양될 예정입니다. 조윤아 양은 그동안 결석과 체험학습이 유독 잦았는데 학교 측이 학생 가정의 이상 징후를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내로남불 그리고 이중잣대가 만연했습니다. 선거가 승자만 남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안군청 간부급 공무원의 수의계약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오늘 무안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이 타고 다녔던 아우디 차량이 완도 신지면 해상에서 오늘 오후 발견됐습니다. 조 양 가족들이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지 여부는 내일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실종됐던 조윤아 양 아버지 소유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군 신지면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방파제 앞 해상에서 아우디 차량의 그릴 부속품 일부가 발견된 데 이어 오후 5시 12분에 차체가 수중에서 확인됐습니다. 방파제에서 80m 떨어진 해상으로 가두리 양식장 근처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은 10m 수심 아래 앞부분이 바닥 뻘층에 박혀 있고 트렁크 부분이 떠오른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중과학수사요원을 투입해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차량 대부분이 뻘에 묻혀 있는 데다 차량 유리창 틴팅이 짙어 내부 모습을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점으로 미뤄 내부에 조양 가족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수중수색을 통해 차량 트렁크에서 여행용 짐가방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협의해 내일 오전 10시쯤 차량을 육지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윤아 양 일가족의 실종 사건은 행적이 끊긴 지 29일 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7일 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제주 체험학습 계획을 냈던 5월 중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건 일지를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17일 조윤아 양의 부모는 조양의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18일 동안 제주를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양 가족의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양 가족이 탄 차량은 5월 23일 1시 43분 완도대교를 통과했습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21분 해남 방면 섬 밖으로 아우디 차량이 이동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완도대교를 통해 완도에 진입했습니다. 24일 오후 조양 가족이 사전에 예약해뒀던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의 풀빌라에 28일까지 투숙했습니다. 5월 28일 오전 11시 22분 고금대교를 통해 강진 방면으로 이동했다가 1시간여 만에 다시 완도로 되돌아왔습니다. 모처에서 숙박한 조양 가족의 아우디 차량은 또다시 29일 오후 1시 37분 강진 방면을 향했다가 40여 분 만에 돌아온 뒤 다시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완도 밖으로 이동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밤 11시쯤 조윤아 양은 양팔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업혀 아버지와 함께 차량에 탔습니다. 차량은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뒤로 한 채 5분 거리의 송곡항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여 뒤 날짜는 31일로 바뀌었고 새벽 0시 40분 조윤아 양의 휴대폰이 30여 분 뒤에는 조양 어머니의 휴대폰이 새벽 4시 16분에는 조양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계획했던 체험학습이 끝난 뒤 조양이 정상 등교했어야 할 6월 16일 조양은 결석했고 학교 측은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거쳐 6월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기초수사를 거쳐 6월 24일에 실종 경보를 울리며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광주경찰과 전남경찰, 해양경찰의 육상 해상 공조 수색 끝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의 행적이 끊긴 지 29일 만이었고 경찰이 조양 가족 실종 사건 수사에 나선 지 7일 만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조윤아 양의 1학기 출석 내역을 MBC가 분석해봤더니 결석과 체험 학습이 유독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 가정의 이상 징후를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조윤아 양이 다녔던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3월 2일 개학 이후 5월 말까지 전체 수업 일수는 62일. 5학년이었던 조 양은 그런데 전체 수업 일수 10일 중 8일꼴로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3월과 4월 조 양의 결석 일수는 12일. 그리고 결석을 뺀 나머지 미등교 일수는 모두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에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학생 1명당 연중 38일. 그런데 조 양은 3월 개학하자마자 닷새간의 제주도 일정을 비롯해 여수 2차례, 가정학습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5일을 체험학습으로 학교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 빌리자면 아주 평범한 문제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보통의 아이였다. 4학년 때는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되게 교우 관계가 그냥 원만했다는 거예요. 4학년이었던 작년 체험학습과 결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조 양이 갑자기 학교에 안 오는 날이 더 많은 학생이 됐는데도 학교 측의 판단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조 양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주말과 휴일을 흘려보내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수사 이렇게 경찰서에 요청 의뢰 갔잖아요. 그대로 이제 결과가 오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경찰의 수사는 조 양 가족이 마지막 흔적을 남긴 뒤 23일이 지나서야 시작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전라남도 비전공약위원회가 신규 공약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20여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신규 공약은 전남 100세 어르신 건강 행복 프로젝트 추진과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창업 중심 대학 유치 등이며 정책 과제로는 미래 비행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스마트 기념관 구축, 디지털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00명 육성 등입니다. 비전공약위원회에서 발굴된 신규 공약과 정책 과제 등은 다음 달 예정된 도민보고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14,600여 명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본인이나 학부모 등이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시군,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염전 근로자 고용사업장 민관 합동 전수조사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혼탁 선거였던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목포 MBC는 반성합시다란 기획 보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내로남불 그리고 이중잣대가 만연했던 이번 선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승자만 남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구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국회의원 전 보좌관의 동료 보좌진 성폭행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1월 말. 여성단체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여 뒤 국회의원 보좌진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성단체는 또 침묵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정치의 거리를 두고 무조건 입을 닫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였던 박홍률 당선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여성단체는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성추행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렇습니다. 이중잣대입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사안에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외부적으로는 비춰질 수 있으나 저희 내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연대의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진행되기 좀 어려운 조직 내부 사정이 있다. 목포와 무안 등에서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녹취가 공개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진위 확인을 거칠 여유도 없이 상대를 헐뜯는 자료가 됐습니다. 우리의 상대 후보 비판은 정당한 검증이지만 상대의 우리 측 비판은 비겁한 비방이라며 옥신각신하기 일수. 공약과 정책을 논할 자리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서로의 비리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막 그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달면 입에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즉흥적인 선거와 지역의 미래 4년을 바꾸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 관급공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무안군청 기획예산실과 상하수도 사업소를 찾아 뇌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스마트 상수도 관망사업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공사 리베이트로 수천만 원의 뇌물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무안군수 선거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야간 시간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전남에서 4,269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사고가 집중됐고 오토바이 사고 발생이 많은 나이대는 광주는 20대, 전남은 70대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2천여 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주변의 격려와 관심을 당부했으며 다음 달에는 첫 희생자 유족 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물 관리 계획을 4년이 지나도록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로 최근 농어촌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은 2018년 목표로 세운 게 전부이고 그 이후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농어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등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안 1로에 추진됐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 건설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저수지 오염도 우려된다며 H환경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건폐장 부지를 무안군이 보전산지에서 목장 용지에 생산관리 지역으로 수차례 변경해 의혹과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 취업과 창업 등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해 취업 창업 지원과 서비스 제공 부문, 센터 운영 부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전국 158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신청사에서 해상 풍력 산업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온택트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